안녕하세요. 3ds Max 베이직 클래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 강좌는 교재를 학습하는 데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첫 번째로 맥스를 처음 접하는 독자분들에게 맥스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교재를 학습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될 메뉴들의 위치와 맥스 화면의 자연스러운 이동과 회전, 그리고 오브젝트의 생성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의 상태가 맥스를 설치하고 처음 실행한 화면입니다. 지금 맨 왼쪽에 가장자리에 있는 이 아이콘 박스는 V레이를 설치한 상태여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독자분들이 V레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앙에 크게 네 가지 화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업 공간이고 뷰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곳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박스가 있는데 이게 커맨드 패널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작업하면서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3D 그래픽 작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모델링 작업은 화면에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을 이동하거나 도형의 버텍, 엣지, 폴리곤을 선택하고 자르고 이동하고 나누고 합쳐주는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생성하고 뷰포트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회전해서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모델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화면에 오브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패널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크리에이트 탭인데 이곳에서 지오메트리, 도형, 그리고 선, 라이트, 카메라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박스를 선택하고 맨 왼쪽 상단에 뷰포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밑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왼쪽 상단에 보면 탑뷰라고 되어 있고 위에서 본 모습이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다시 떼고 드래그해서 올리고 그 높이 값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박스를 생성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관찰할 수 있게 화면을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뷰포트의 내비게이션인데 어떤 뷰포트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선택하면 그 뷰포트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맨 처음에 생성한 왼쪽 상단에 탑뷰, 탑이라고 써있는 탑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패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뷰포트 선택하더라도 마우스 중앙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패닝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원하는 뷰포트를 선택하고 휠 마우스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마우스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위로 돌리고 아래로 돌리고 줌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화면 전체를 볼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Alt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마우스죠. 휠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해 보면 마우스를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오브젝트가 회전이 되는 게 아니고 화면이 회전이 되는 거고 이건 3D 게임에서 RPG 게임이나 FPX 게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 가실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오브젝트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손에 익도록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뷰포트에서 제가 지금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중앙을 달렸더니 지금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변했는데 프론트 뷰였는데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는 뷰인데도 지금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마우스 버튼 누르고 이렇게 회전하면은 그 뷰포트도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프론트 뷰포트로 바꾸고자 하면은 여기 지금 오토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뷰포트로 프론트, 바텀, 탑 이런 식으로 원하는 뷰포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프론트로 다시 바꿔주고 이렇게 돌아오죠.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제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될 이 커맨드 패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 커맨드 패널과 뷰포트의 경계면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 표시가 되는데 이 화살표가 표시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커맨드 패널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 공간 안에 수많은 메뉴들이 디스플레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딜리트 버튼을 클릭해서 박스를 삭제하고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에서 T봇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T봇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탑뷰가 아니고 바로 이 퍼스펙티브라고 있는 입체적인 뷰의 중앙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T봇을 생성합니다. 이제 아까 박스였을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랑 위에서 봤을 때랑 측면에서 봤을 때랑 모양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느껴지지 못했었는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 T봇을 생성하고 나면 주전자죠. 탑뷰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모습이 보이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정면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레프트 뷰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왼쪽 측면에서 본 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측면, 위에서 봤을 것이냐, 정면에서 본 것이냐, 측면에서 본 것이냐. 그래서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각각의 뷰로서 관찰하고 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각자 작업자가 작업에 편리하게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이 뷰포트 화면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데,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현재 뷰포트 상태를 나타내는 조그만 아이콘이 있고, 여기에 지금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다양한 뷰포트 구성이 나오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작업자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오브젝트의 입체적인 뷰포트를 크게 보고 나머지를 작게 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뷰포트의 정중앙으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데, 화살표를 이동하면 뷰포트를 원하는 형태로 즉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리셋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부분만 확인하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전체를 확인하면서 모델링을 하고 싶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뷰포트만 전체 확대해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전체 화면을 이렇게 화면을 회전하면서 오브젝트를 관찰하고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내비게이션 할 수 있게 됐는데, 오브젝트를 여러 개 한번 다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도 만들고요. 박스도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때 작업을 이 오브젝트를 작업하다가 박스를 작업하고 스피어를 작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한 번에 작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소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보통은 각각 하나씩 중앙에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에 나중에 배경이든 캐릭터든 어떤 곳으로 완성한 오브젝트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장면을 이미 다 만들어서 구성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뭐 집이 있고 그 안에 의자가 있고 탁자가 있고 그럴 경우에 배치가 다 끝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수정하거나 이동하거나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택하고 작업할 오브젝트를 화면의 중앙에 이동해서 오브젝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아래 보면 이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줌 익스텐트 셀렉트 클릭해 보면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가 화면의 중앙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한 뷰에서만 익스텐트 셀렉트가 돼서 오브젝트가 가운데 모였고, 이 옆으로 가보면 줌 익스텐트 올 셀렉트 하면은 전체 뷰포트에서 전부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중앙에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줌하시고, 이번엔 T폿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익스텐트 올 하면 이렇게 모든 뷰포트에 T폿이 중앙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퍼스펙티브라고 되는 입체적인 뷰에서만 오브젝트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선만 보이고 와이어프레임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선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은 프론트 뷰포트를 표현하는 글씨 옆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모드로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는 리얼리스틱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림자까지 표현하는 방식이고, 쉐이드로 하면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브젝트의 입체적인 모습, 그리고 와이어는 선만 보이고요. 와이어를 클릭하고 여기도 쉐이드 이렇게 되고, 선택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와이어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선택을 해제, 뷰포트의 오브젝트 바깥 부분을 눌러서 선택 해제하면 이렇게 쉐이드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 와이어 프레임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클릭하고 엣지드 페이스에서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이면서도 와이어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뷰포트마다 설정을 바꿔줘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요 퍼스펙티브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 위쪽에 요런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회전하면 이렇게 원하는 곳에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아래 동그란 부분 회전하면은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위아래로는 회전하지 않고 평행을 이루면서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글씨로 백, 탑, 프론트 이런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를 클릭하면 즉각적으로 그 뷰포트로 변형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위에가 탑 글씨는 탑을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돕는 아이콘이 여기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여러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때 나머지 오브젝트는 가려주고 하나의 오브젝트만, 선택한 작업할 오브젝트만 화면에 디스플레이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작업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Isolate Selection이라고 있습니다. Isolate Selection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선택한 오브젝트만 화면에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End Isolate 하면은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단축키로 Alt Q를 눌러도 이렇게 아이솔레이트가 되고, 다시 End Isolate 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장면은 맥스 화면의 좌측 상단에서 이렇게 디스크 표시 누르면 세이브 파일 저장이 되고요.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 New Scenes 눌러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New Scenes 나오고 Dual 해서 작업하시면 되고, 여기에 맥스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곳에서 장면을 불러오거나 저장하거나 다른 툴로 오브젝트를 변환해서 익스포트 하거나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맥스의 전체적인 UI나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서 학습하시고, 또 학습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카페에 오셔서 여기에 보시면 질문 QA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질문 남겨두시면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